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정관영 TV의 방향이 그 정치개혁이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 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좀 부합되는 내용을 앞으로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3번에 걸쳐서 정치개혁에 관한 주제는 이제는 정치개혁이 답이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특권층과 서민층의 정치구도와 중간계층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새로운 이념 대안,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두운 미래. 그래서 내년 총선하고 관련된, 그리고 12월에 제가 짐작키로는 12월에 이 정치판에 큰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12월 첫째 주 나가는 방송이 그 시기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12월 5일까지 지금 법정을 하게 돼 있죠. 지금 그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자신의 그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형사법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심판 제청을 지금 대법원에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고심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대법원의 아마 판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12월 5일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인 한 번의 또 한 번의 격변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3번을 짰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의 방송을 제가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요. 또 많이 구독도 해주셔서 네이버나 포털, 다음 같은 포털에 계속 저희 방송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방송에, 이 정관영 TV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독도 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사회적 경제 TV,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TV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는 포털, 네이버하고 다음 포털에 정관영 교수 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그 내용들이 제가 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특강이나 강연을 좀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이제 올린 글들이 이제 지금 포털에 올라와 있으니까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사회복지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고, 전공은 사회복지에서, 이제 거시사회복지라고 하는 이제 복지국가론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복지국가론이 제 전공이고, 이제 독일에서, 사회정책,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했던, 제 전공이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 그다음에 사회보장론, 그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법제, 이렇게 해서 거시사회복지가 제 전공이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적 경제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인데요.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론을 이렇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그리고 또 새로운 대안담론, 경제 대안담론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회 담론이기도 한데,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회적 경제 TV에 보시면 이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제가 올려놓은 콘텐츠가 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3권의 책을 지금 썼어요. 그 사회적 경제는 앞부분에서 나가는데 정관영 TV에서는 이게 소개된 지가 없어서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3년도에 그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라고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그 분야로 이제 최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작년 2018년도에 그 나온 사회서비스 창업 경영, 요거는 이제 실무서입니다. 실무.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 나온 책이 사회적 기업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3권을 냈고, 그래서 포털에서 사회적 경제나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정관영 치시면 제가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뭘 활동하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더 잘 이해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도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정관영 TV가 지향하는 목적도 지금의 정치구도, 지금의 정치판,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제도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치 그러니까 지금 정당들이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 기득권 정치가 얼마나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뭐 열렬 지지다, 팬덤, 그 팬덤들을 빼고는 그 두 정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들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장이 정관영 TV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권층과 서민층의 정치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보면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80년대는 이제 민주화의 과정이 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까지 쭉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이제 왔는데, 이 지금 70년대 산업화 흐름하고 80년대 민주화 흐름이 사실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둥이죠, 사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그 역사적인 과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그 폄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70년대 산업화와 이제 80년대 민주화가 뿌리가 내려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2000년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를 한번 걷죠.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더니 이제 2017년부터 지금 세계적인 경기 하락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경기 하락이. 그래서 이런 경기 하락이 지금 쭉 계속 진행되면서 그 자본주의 고도 성장의 정체,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의 정체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는 제가 길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계속 사회적 경제 TV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거기에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사회적 경제 TV도 구독을 하셔서 아니면 그냥 그 컨텐츠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도성장기가 이제 정착이 됐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고도성장의 정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 불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 있는데, 이제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자산 불평등까지 뻗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본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17년도부터 이미 경기 하락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 소득 불평등이 실질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 소득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 한국 사회의 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이 자산 불평등에 의한 이 경제적 불평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문제는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실질임금을 높이거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소득으로 불평등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처럼 강력하게 작동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시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시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소득 중심의 고용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보완시켜 주거나 이제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자산. 그러니까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고도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도성장 시기는 끝났죠. 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90년대에 끝났고, 이 고도성장기가 끝나는 지금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 이게 성장이 같이 가주면,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같이 따라가주면, 일정 부분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 국가제도적인 메커니즘이 사회보장제도인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도, 완벽하게 구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의 침체 또는 하락에 한국의 경제 성장도 멈추거나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기회와 과정과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를 전부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국 사태의 본질이 그거예요. 조국 사태로 드러난 건 보수니 진보니 따지지 않고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 보수 정치인이나 소위 진보 정치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기회와 과정에서의 평등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팩트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득권층,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소득상위 10%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소득상위 10%를
대변하는 정당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그 매월 나오는 자료인데요. 월간 노동 리뷰라고 하는 이제 그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월간 노동 리뷰에 그 한 이제 연구원이 낸 자료인데요. 그 연구원이 낸 자료가 그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그 도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그러니까 이 자료가 발간된 건 올해 2월이고요. 자료는 2017년까지인데 2017년까지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50.6%예요.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10명 중 1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9명이 절반을 나눠 갖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 1%를 제외한 나머지 9% 집단의 소득 비중은 이제 2000년 이후로 계속 이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문제는 이 1% 상위, 그러니까 소득 최상위 1%는 2009년에 이제 12.2%에서 2017년에는 8년 뒤에는 15.3%로 확 증가를 해버린 거죠. 계속 증가. 그러니까 이 소득 상위 1%의 증가가 소득 상위의 10%의 소득 비중을 계속 증가하게 해주는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에서 지금 이 소득 상위 1%가 나머지 10%의 소득을 계속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죠. 소득 상등 견인차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불평등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 플러스 자산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소위 특권층, 쓰겠습니다. 기득권층이라고 하지 말고 특권층을 소득 상위로 나누었을 때, 지금 그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 리뷰에 나온 그 2017년까지의 그 최상위 소득 비중으로 봤을 때 이 특권층은 소득 10%예요. 그죠? 그럼 이 특권층의 소득 10%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재벌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뭐 고소득 그 고소득 소득을 이제 소득이 높은 이제 그 계층들이 속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90%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서민층이죠. 서민층. 근데 이 문제는 이 서민층 90%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기득권층 10%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사다리가 없어.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90% 서민층이 10% 특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이 안에서 권력과 부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계급적인 요소들을 계속 세습하고 있거든. 지금 조국 사태의 본질이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조국 사태 본질은 이거야.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네트워크, 인맥, 그죠? 그 아무래도 상류층이니까 이제 뭐 교수나 의사나 뭐 정치인이나 뭐 재벌가 뭐 이렇게 쭉 연결된 인적 연결망을 통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특권층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와 권력을 계속 세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는 올라올 수 없도록 이들이 다 차버린 거지, 지금. 이들이. 그래서 이 불평등은요,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 1990년 이후 이제 그 세계화라고 하는 구호가 불면서 세계적으로 그 신자유주의가 이제 금융 자본주의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기는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전에는 이제 20대 80 사회라고 그랬는데 20대 80 사회가 아니라 이제 1대 99 사회로 지금 바뀐 거예요. 전 세계가 1대 99 사회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자본주의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옳으냐라는 그 어떤 고민들, 근본적인 고민들이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이렇게 가는 불평등이 심해지는 자본주의를 리셋해야 되지 않느냐? 자본주의에 이게 리셋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내년 미국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요. 지금 그림에 나가죠. 그래서 그 워런이 했던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잖아요. 제가 지금 경향신문 그림을 갖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리셋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요, 이런 불평등,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특권층과 서민층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고, 서민층은 더 이상 소득과 자산의 증대를 통해서 특권층으로의 진입 또는 그 소득의 완만한 평균, 그 공정한 이런 분배가 안 되는 상황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예요. 근데 문제는 정치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정치를 통해서 지금 심각한 우리 사회의 소득 자산 불평등,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이 기득권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법적인 부의 세습과 권력의 세습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각종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일에 지금 정치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민층 중에서 소득 하위,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생계가 힘든 분들 빼고 대략 여기 20% 빼면 나머지 한 7, 80% 정도, 7, 80%가 중간계층이라고 본다면, 이 중간계층은 이제 소득으로 보면, 소득계층으로 보면 중산층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중간계층은, 뭐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은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견해를 통해서 어떤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 그 계층으로서의 중간계층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잘못된 지금 한국 사회 구조에서 한국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인 그 문제로서 이 진영 논리, 그러니까 소위 보수니 진보니 뭐 좌니 우니 나눠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아주 단편적인 문제로 나누는, 그러니까 OX로 나누는, 그죠? 이거 아니면 저것. 그거 위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 진실이 무엇인가, 트러스. 진실에 대한 파악과 그것에 대한 추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과 담론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국 사회가 이것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심각한 진영 논리가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그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야.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가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의 학자 토마스 피케티가 이 불평등의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치적 선택이 뭐예요? 그 심각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합의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이제 불평등의 문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권층과 서민층으로 완전히 분리된 이런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는 거기에 조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고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 사회는 그런 정치적 합의 과정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정치 진영의 이권과 자기네 정치 진영의 이익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익에 부합되면
그런 때는 또 야합을 하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계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서 보는 중산층의 개념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 어떤 의식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력으로서 그 중간계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계층은 지금 우리가 아까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87년 체제죠. 이 87년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고리를 지금 중간계층이 갖고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집토끼들, 핵심 지지자들, 팬덤들, 그런 핵심 그룹들. 그래서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이 집단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아니에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 중간계층들이 모여야 지금 한국 사회가 새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중간계층은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계층인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득이 안정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11월 2일 날 성북동에서 4모녀가 자살했죠. 70대 노모와 그리고 40대 세 딸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에요. 자영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하다 자영업이 안 되니까 부채를 안게 되고, 부채를 안게 되니까 그 부채를 감지 못하게 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또 중산층이면서 중간계층이에요. 이제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이 사회 양극화의 문제, 이 사회계층의 분리, 특권층과 서민층으로의 심각한 이 사회적 갈등, 사회적 분리, 계층의 분리와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지금 중간계층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풀어낼 것이냐, 그게 지금 우리의 숙제죠.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복지 담론은 못 세우지만 이런 복지 정책들을 내세우고, 국회의원들 각 정당마다 복지 정책을 제시해요. 경제민주화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좋아지나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봐왔죠. 적어도 87년 이후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온 거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계가 왔습니다. 그것은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노정, 그리고 87년 체제, 80년 민주화 운동의 절정이었던 87년 체제의 한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고도 성장을 할 수도 없는 시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병폐, 특히 정치 제도의 병폐, 정치인들의 문제들을 이제는 깨지 않으면 한국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의 이 부패와 나락 타락 속에서, 그리고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지금의 이런 모습 속에서 희생당하는 건 중산층하고 소위 서민층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갖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비전은 없고, 한국 사회의 발전, 한국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생각들을 가지는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이야기, 더 많은 담론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새로운 나라로 바꿀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치개혁이 답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의식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념적인 문제로 해서 이념 대안, 중도 실용주의, 그래서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